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50화 용군 최정입니다. 설용 군사군 가장최 정할정입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군사서기를 가장 정교하게 하였다입니다. 앞선 사자에서 4명의 전국시대 명장 백기와 왕전 그리고 연파와 이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은 군사서기를 매우 잘 다루어 항상 승리를 이끌었기에 천자문 사자에서는 이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평대전은 기원전 262년에서 기원전 260년에 걸친 진과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장평에서 연파와 백기는 총대장으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평대전에서 이긴 진나라는 전국시대 패권을 잡고 훗날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패한 조나라는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장평대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262년 소양왕의 명령을 받은 진나라 재상 범수는 왕허를 총대장으로 삼아 동진에 큰 방해가 되는 조나라를 침범하여 조나라 외곽 성들을 함락시키고 조나라 정벌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61년 조나라에서는 명장 연파를 장평에 파견하여 진군의 전진을 막게 하였습니다. 연파는 연성으로 기세가 오른 진나라 군대와 맞싸우기는 힘들다고 보고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수비 위주의 장기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왕허의 지휘로 치러진 수차례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선이 원활했던 조나라 군대에 비해 보급선이 늘어진 진나라 군대는 점차 기세가 꺾였습니다. 차츰 전황이 진나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재상 범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조나라에 첩자를 보내 연파를 비방하고 조나라가 실제 두려워하는 것은 조사의 아들 조갈뿐이라는 소문을 냅니다. 마침 연파가 공세를 취하지 않고 싸움을 질질 끄는 것이 불만이었던 조나라 효성왕은 연파를 파면하고 조갈을 총대장에 임명합니다. 그 사이 범수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 정적이었던 무패 장군 백기를 총대장으로 임명하고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붙입니다. 그 뒤 상황은 불보듯 뻔하게 흘러갔습니다. 백기는 조갈을 죽이고 40만 조나라 대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후 백기가 조나라로 쳐들어가 효성왕의 항복을 받아내야 했지만 백기의 공이 커질 것을 우려한 재상 범수는 후퇴를 명합니다. 그런데 항복한 조나라 40만 대군이 문제였습니다. 진으로 데려오기에는 보급이 여의치 않았고 두고 가자니 진나라에게 또다시 위협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기는 결단을 내려 항복한 포로를 모조리 죽여 구덩이에 파묻게 합니다. 이때 구덩이에 묻은 병사가 40만이며 어린 병사 240여 명만 남겨 조나라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백기는 재상 범수의 견제와 더불어 소양왕과의 사이가 틀어져 귀양지에서 자기를 명받게 되었으며 조나라 연파는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으나 간신 곽교의 농간으로 머나먼 초나라 땅에서 격사하게 됩니다. 영웅들의 말로가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소리가 시원찮아서 핀 마이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10,0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핀 마이크는 한번 사용하고 부서져 버렸거든요. 먼저 설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용의 갑골자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 있고 그 중앙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얹혀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 중앙막대는 지게막대로 추정됩니다. 즉, 이 용이란 것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 지게 혹은 들것을 그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문서에서 이 용이
가두다, 저장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물건을 가득 담은 지게 혹은 들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담아 나른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는 일하다, 쓰다, 행하다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용은 부리다, 쓰다, 일하다, 행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지게와 같은 도구의 의미도 있고, 물건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재물, 그릇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골 초담집 벽에 걸어둔 들것이 되겠습니다. 들것은 두 사람이 나르는 데 비해 지게는 혼자 등에 지고 나르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군사군입니다. 이 자는 여기 덮을멱과 수레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덮을멱은 각골자를 보면은 천막처럼 이 무언가를 가리워 덮는 것을 그린 문자입니다. 각골자형은 지금까지 변화없이 그대로 내려왔으며 주로 부수자로 쓰이고 있는 것이 덮을멱입니다. 멱이라 하면 그 의미가 덮다, 가리다가 되겠습니다. 수레차는 이 바퀴가 달린 수레를 그린 것이 그 각골자형입니다. 각골자형은 매우 상세하게 수레를 그리고 있으나 점차 이 바퀴 형태로 간단하게 이 수레차는 변화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런 마부와 궁수가 타는 전투용 수레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차라고 하면은 이 전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사군은 건문을 보면은 이 덮을멱이 아니고 이 살포자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살포자 대신에 이 고를균이 들어있는 형태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살포자가 쓰였습니다. 이 고를균은 잠깐 언급하자면은 이 건문자형은 이 두 개의 획을 감싼 손과 팔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낫알을 고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 나라의 죽정이를 고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흩어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손으로 벽실을 논밭에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고르다, 가지런히 정리하다, 나누다, 흩트리다 등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고를균이 되겠습니다. 이 살포자는 감사다는 뜻으로 이 각골자와 건문을 보면은 뭔가 둥글게 감싼 이 오른팔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감사다입니다. 군사군은 살포자와 전차의 합자이므로 이 전차가 빙 둘러싼 형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전에 형성된 자형이라면 이런 해석이 맞기도 하겠지만, 건문은 원형 그대로 해석되므로 전차 주위로 이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전차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중기까지 대규모 전투에서 주력 무기였습니다. 춘추시대 전투 대형은 전차와 그 주위로 보병이 감싸는 형태였으며, 전차에는 이 마부, 궁병, 그리고 창병 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춘추시대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그 나라가 보유한 전차의 수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차 한 대에 이런 3명이 탑승하고 주위에 보병이 72명, 그리고 그 뒤에 지원병이 25명 더해져서 총 전차 한 대당 100명이 어울려 한 부대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역사 기록에 나오는 천성의 나라라 하면 전차 1000대를 보유했다는 것으로 약 10만 병력을 거느린 큰 나라를 말합니다. 부피가 큰 전차는 평원의 싸움에 적합했으나 산악지역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진이 무너지고 한나라가 들어선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는 전차 부대는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과 보병의 조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사군은 이 전차 주위로 보병이 둘러싼 한 부대, 즉 일성을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군은 그 의미가 군사, 군대, 군영을 뜻합니다. 또한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가다, 군사들이 진을 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가장최입니다. 이 자는 가로왈과 가질치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왈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입구자가 있고 이후에 입에서 뭔가 획이 뻗어나온 형태입니다. 이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또는 음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부르다, 말하다, 뭐뭐라 칭하다 입니다. 가질치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른손에 왼쪽 귀를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공을 매길 때 잡은 적군의 귀의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적을 죽이고 귀를 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질치는 이러한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미는 취하다, 가지다, 뽑다 이며 적을 무찌른 것도 의미하여 이기다, 멸망시키다,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최는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진면자와 가질치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투를 마치고 군영에 돌아와 귀를 헤아려 전공을 매기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또는 이 잡아온 이 귀를 모아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최의 의미는 모으다, 헤아리다 였습니다. 오늘날엔 또 이 가로왈 대신에 이 진면자가 들어선 이 가장최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소전으로 오면은 이 자형은 이 모자를 뜻하는 여기 무릅쓸모와 가질치의 합자로 그 형태가 크게 변화됩니다. 각골자와 전혀 다른 그런 뜻도 생겨나게 되고요. 이 자가 무릅쓸 모자입니다. 금문 형태를 보면은 이 누여진 달을 자가 있고 그 아래 눈목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달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그린 형태입니다. 이는 밤에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그 의미가 고민하다, 번민에 잠기다, 생각에 빠지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자형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달을과 눈목의 조합을 눈목을 사람 얼굴로 보고 이위에 두건 혹은 모자를 쓴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모자를 쓰다는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혹은 이 눈에 두건을 가리는 것으로 해석하여 눈을 가리는 행위에서 손해나 위험을 감수하다 또는 위험을 무릅쓰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가 무릅쓸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이 재료인 이 두건건을 변에 추가하여 모자모가 또 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는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에서 숨기다, 거짓을 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이 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흉노족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이는 북방 흉노족이 항상 털모자를 쓰고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범하다는 그런 속뜻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장최의 소전 형태는 이 모자와 가질치의 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자는 왕관의 의미가 있어 왕관을 쓰는 것으로 해석하여 최는 어떤, 최상,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으며 또한 이 왕관이 아닌 관모를 쓴다고도 해석하여 관직이 오르다, 중요한 일을 맡게 되다,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모자를 벗긴다는 그런 해석에서 빼앗다, 끊다는 그런 무례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각골자형이 원래 뜻했던 모으다, 합산하다, 정산하다는 그런 의미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정할 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살미자와 풀을 청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살미는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이삭 줄기에 나랄이 붙은 모습입니다. 각골자가 나타난 신석기 동북아시아의 주 곡물이 기장과 조였기 때문에 이 각골자형은 기장의 나라를 그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담기도 많이 닮아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이 주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는 살을 의미합니다. 풀을 청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붉을 단자 위에 푸른 새삭을 그린 날생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을 다는 진산을 캐던 광산 입구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진사와 같은 사치품의 채굴은 좀 더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진사 광산은 아니고 붉은색을 띠던 암령 광산이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푸른 광석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석을 뜻하는 이 붉을 단에 푸른색을 뜻하는 이 날생자가 추가가 되어 풀을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풀을청에서 나타내고자 한 광석은 청동기의 원료인 푸른 공작석이나 이 남동석으로 짐작됩니다. 혹은 이 무렵 등장한 청색 유약의 원료인 코발트 광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풀을청이 파란색보다는 녹색이나 남동색을 뜻한 것으로 볼 때 청동기 광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풀을청도 붉을 단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광물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단지 푸르다는 의미로 오늘날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청동기의 원료였던 남동석이 되겠습니다. 정할 정은 살미와 풀을청의 합자로 정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랄의 껍질을 벗겨 얻게 되는 이 녹색 빛의 현미를 그린 차형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정기술이 발달하여 수차례 기계로 도정하여 하얀 이 백미로 밥을 짓고 있지만은 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정리하여 깨끗한 알곡을 얻게 된다 하여 정은 그 의미가 깨끗하다, 또 정리에 많은 노동이 들어가므로 정성스럽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정은 순수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매우 좋다는 뜻도 있고 부사적으로 매우 대단히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에서 이 찌얼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용군최정, 즉 전국시대 4대 명장 백기와 왕전 그리고 연파와 이목은 군사서기를 아주 정교하게 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왕전과 조나라 이목은 전국시대 말미 국군을 걸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진시황 11년 기원전 236년에 진나라는 천하 통일을 위해 왕전을 앞세워 세력이 약해진 조나라를 침범하여 9개 성을 빼앗았으나 기원전 229년 조나라 장수 이목이 등장하면서 조나라 수비를 1년 동안 전혀 뚫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왕전의 부장 황기가 이목과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군세가 훨씬 강했던 진나라 대군을 막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도했던 이목의 전술과 용병술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이러한 대치상황을 파회하고자 또다시 조나라 재상 곽계를 매수하여 이목과 그의 부장인 사마상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하게 합니다. 이에 조왕천은 조총과 안치를 보내 군대를 지휘하게 명하지만 이목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회를 보아 이목을 체포해 죽이고 사마상을 해임시켜 버립니다. 전국책에서는 이목을 모함한 이가 곽계가 아니라 한창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후 이목이란 버팀목이 사라진 조나라 군대는 연전연패하게 되고 불과 3달 만에 조왕천은 포로로 잡히고 이듬해 기원전 228년 수도 한단이 함락되면서 조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백규와 이목은 둘 다 무패 장수로 인정받으며 무안군의 칭호를 받은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으므로 무력으로 나라를 평안케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둘 모두 내부의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를 못 면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시황마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왕전의 처세가 한층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